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0년 12월 셋째 주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는 올해 가장 중요한 전체 구조인 목성과 토성의 회합 그랜드 컨정션이 예정돼 있고요. 미리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보면 이번 GC는 그랜드 컨정션은 올해뿐만이 아니고 앞뒤 한 10년 모두 다 합쳐도 가장 중요한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요한 구조라는 거는 뭐 며칠 안에 뭐 임팩트 있는 사건 한 방으로 단발성으로 딱 터지고 뭐 말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당장 뭐 눈에 보이는 사건 뿅 하나 뭐 이렇게 그냥 나타나서 끝나지는 않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효과가 갈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 두 번째 주에는 개기일식이 있었고 세 번째 주에는 그랜드 컨정션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구조에 다른 어떤 보통 때 같으면 한 자리 할 수 있는 구조들이 다 묻힐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일상이라는 거는 소소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작은 일상에서 작은 사건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 세 번째 주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는 수성이 인마궁 24도 25도 주행하면서 정갈자리 람다성인 샤울라라는 별하고 만나는 거예요. 17일입니다. 자, 샤울라는 아마 지난번에 한번 등장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좀 생소할지는 몰라도 정갈자리 꼬리에 독침을 구성하는 두 별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하나가 정갈자리 입실론성인 레사스입니다. 그래서 레사스하고 샤울라는 보통 같이 가게 돼요. 아마 작년 말이나 올해 1월에 샤울라가 등장하지 않았었나 싶네요. 그래서 이 두 별은 거의 한 몸처럼 환경상 서로 1도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몸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정갈자리의 독침이라는 그런 어떤 역할에 걸맞게 뭐 실제로도 아주 이제 독한 물상을 가진 별입니다. 그래서 샤울라랑 만나는 행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이번 같은 경우 수성이 되겠죠. 이 시기 전후에 좀 독한 약을 먹어야 되는 좀 센 병에 걸리거나 혹은 뭐 제초제나 뭐 농약 중에 좀 센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위험한 화학약품을 다루게 되는 상황 이런 데 노출된 경향이 있어요. 평소 약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왠지 되게 독한 약을 몸에 지니게 된다든가 갖고 있어야 된다든가 누군가를 줘야 된다든가 내가 먹어야 된다든가 위험물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잘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 뱀자리 알파성의 우누카라이 몇 번 등장했죠. 우누카라이랑 좀 비슷해요. 독을 다룬다는 점에서. 근데 레사스 샤울라는 우누카라이만큼 본격적인 순용성은 아니고 중립적입니다.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누카라이나 프레세페는 악의가 눈에 보이고요. 레사스 샤울라는 위험하긴 한데 악의는 없습니다. 중립적이에요. 그래도 위험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꼭 내가 나쁜 일을 당하면 누가 나한테 우주가 나를 미워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it just happen. 그냥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험한 건 매한가지예요.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이날 아무래도 좀 병원 신세를 치면서 처방전도 받고 해야 그러니까 약을 먹을 일을 내가 좀 만들어야 다른 식의 흉사에 노출되지 않고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후인 18일에는 금성이 드슈바랑 아크라브랑 만나요. 지지난주에 수성이 만난 별들입니다. 정갈자리의 드슈바 아크라브 형제는 이제 막장과 노답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크라브는 좀 머리가 있어요. 근데 드슈바는 정말 노답이죠. 그래서 2주 전에 수성과 만난 이 두 별이 18일에는 금성하고 만날 예정입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흉성으로서 사고치는 별들인데 이 별들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금성하고 만나는 경우예요.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느냐. 자,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벌립니다. 좋죠. 문제가 있다면 뭐냐 하면은 드슈바하고 아크라브 특유의 그 사기성이나 약간 좀 작은 사기성이나 속임수 같은 게 좀 가미된다는 점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가가 딱 찍혀 있는 대로 돈 내고 딱 구매하고 집에 가면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뭔가를 살 때 어느 정도 흥정도 하고 값도 깎고 말만 잘하면 사은품도 끼워주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의 재량이 좀 큰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고차 판매라든가 인테리어 계약 같은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달리 말하면, 말만 잘하면 깎아준다라는 건 좀 달리 말하면 파는 입장에서 순진한 손님이 오면 맘먹고 이제 호구 후려칠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이 영업하고 파는 입장이 되면 이때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사는 입장이 되면 이날은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정가대로 바로 찍히지 않는 종류의 물건이나 매매라면 더욱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되게 할인 폭이 큰 것 같아서 그 쿠폰을 찍었더니 엄청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부대 개혁이 걸려있는 그런 쿠폰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특히 이날에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기 쉬워요. 자, 그리고 그 유명한 목성과 토성의 회합이 12월 21일 성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성하고 토성은 워낙 이제 공전주의가 길고 운행 속도는 느린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서로 환경상으로 만나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려요. 그래서 목성과 토성의 회합이 21일 성립하는데 이거는 20년 만에 한 번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번에는 2020년 5월 28일인가? 어쨌든 그때 어디였더라? 금우궁 22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보병궁 영도, 소위 물병자리라고 부르는 보병궁 영도에서 벌어집니다. 고전점성술에서 가장 중요한 전체 구조 중 하나. 그래서 그랜드 컨정션이란 그럴듯한 별칭까지 있습니다. 이 20년 주기라는 게 고전점성술에서 시대를 나누고 구분하는 일종의 기준이나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그 좌표가 되는 되게 중요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이제 개개인의 일상보다는 국가나 사회 단위에 되게 넓게 작용하는 게 이 목토합 그랜드 컨정션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긴 한데 이게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개인의 일생에서도 엄청 큰 역할을 맡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간 운세예보 여러분 1년 정도 들으시다 보면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게 타임로드가 목성이나 토성인 경우입니다. 얘네들은 워낙 느리다 보니까 뻔질나게 등장하는 수성이나 금성 같은 내행성에 비하면 출현 빈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한 번 등장하면 그 무게가 상당하고 유통기한도 오래 갑니다. 이 외행성이라는 게 특히 목성, 토성의 트랜짓이라는 게 특히 그래요. 그래서 목성, 토성의 삼각이나 사각만 해도 주단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근데 점성술에서 가장 강력한 연계 방식인 회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토합 유효기간은 짧게 잡아봐야 전후 한 달 정도, 길게 봐야 되죠. 이미 시작된 거죠.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12월 14일에 있었던 헤비급 트랜짓은 개기일치까지 겹치기 때문에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가 아마 올해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가장 파급 효과가 큰 일들이 연이어서 빵빵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보병궁 영도. 근데 어떤 사인의 영도에서 벌어지는 목토합이다 보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목성하고 토성도 마갈궁에서 보병궁으로 들어온 지 며칠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토성은 17일에 들어오고 목성은 19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느린 애들이 자리 바꾼 지 불과 사나흘 만에 이 20년에 한 번 있는 큰 구조를 성립시킨다니까 되게 좀 갑작스럽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목토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랜드 컨정션은 되게 약간 신빙 특유의 어설픈 느낌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변화에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허둥지둥 불안정하게 대처하는 느낌. 그러니까 차분하게 계획한 대로 변화를 진행시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상황이 달라져서 예상치 못한 환경에서 당황하면서 나한테 이미 닥친 일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그런 풍경이 우리 주변 여기저기에서 발견될 겁니다. 토성 입장에서는 근데 풍산공 목성을 만난 거니까 나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만남과 기회 같은 게 부여될 겁니다. 반드시 돈으로 온다는 게 아니고 뭔가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런 어떤
개인이나 집단과의 만남,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반경이 커질수록 얻는 것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많이 질수록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커요. 그러니까 내가 토성 특유의 큰형님 노릇을 하면서 어깨에 좀 더 많은 책임을 더 할수록, 그러니까 어깨에 진 게 내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이득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짱 좋고 스태미너 세고 배포가 큰 사람이 시간은 걸려도 나중에 얻는 게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쫄아가지고 조금밖에 못 올리면 얻는 것도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예, 이건 진짜 배창하고 배포의 문제입니다. 자, 반면에 목성 입장이라면, 타임로드가 목성 입장이라면 토성하고 만나니까, 대융성이랑 만나니까 힘들고 쪼들리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봤을 때 보병궁 아쿠아리우스의 도모사일 로드가 토성입니다. 따라서 목성은 단순히 토성을 만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위치한 보병궁의 도모사일 로드 집주인과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토성은 목성과 만나면서 목성의 신분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새로운 규칙을 지키고 많은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토성은 되게 깐깐한 까다로운 집주인이거든요. 그러나 토성 건물, 토성이란 나라에 들어온 목성한테 토성이 일종의 비자라든가 일종의 체류 기간 같은 걸 발급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격 증명을 거쳤기 때문에 목성은 토성의 규정과 비호하에서 그걸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술하고 좀 정신없긴 해도 목성하고 토성 모두 다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전망이 꽤 괜찮은 그랜드 컨정션이 이번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너무 빨리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으로 오는 게 어떤 사인 영도에서 벌어지는 회합이라는 게 다 그래요. 이번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상황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니까 예측이 잘 안 돼요.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문제는 이 거친 변화의 파도에 놀라서 제풀에 나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 과실을 따먹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일단 안 놀라는 평정심이 있어야 되고 겁이 나도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걸어보는 일종의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뭐 소년 만화 대사에 나올 법한 얘기 같은데, 근데 이게 당장 듣기엔 되게 우스워도 나중에 상황 터지고 나서 내가 겪어보면, 그래서 이후에 돌아볼 기회가 있으면 아마 제가 왜 이렇게 약간 유치찬란한 얘기를 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쿨한 척하지 말고 헛똑똑이 그런 역할 맡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겸손하게 다가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지레짐작으로 쫄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아는 건, 얕게 아는 건 많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크게 놀라가지고 좁니다. 쫄지 마시고 여러분 정신 붙잡고 들이쳐오는 파도를 잘 타보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아주 오래 가는 그런 전체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틀 후에 명왕성이랑 화성이 23일에 사각을 맺습니다. 자, 화성 명왕성 흉곽은 올해 좀 많았죠. 왜냐하면 화성이 역행하기 때문에 뭐 순행하면서 한번, 역행하면서 한번, 또 순행하면서 한번, 최소 3번 나타났습니다. 화성 명왕성 흉곽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회피 불가, 가불기, 가드 불능기라고 하죠. 이게 일 터지고 버티는 게 일이지 이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맷집으로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잘 먹고 잘 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두시고요. 타임로드가 화성이 아니라도 출생천공도의 중요한 감흥점인 행성이 활동궁 23도 전후에 위치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 뭐 나한테, 본인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흉사를 겪는다든가 혹은 주변 사람들 차원이 아니고 국가나 사회 규모로 갑자기 빵 터지는 사건들 때문에 쪼는 거죠. 가슴에 철렁 내려앉을 수가 있으니까 뭐 너무 쫄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다음날에 정갈자리를 지나고 있는 금성이 24일 정갈자리 알파성인 안타레스랑 만납니다. 로열스타 일원으로서 안타레스가 불신하고 의심하는 게 자기 본업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지지난주에 수송하고 만났을 때. 그래서 원래 안타레스 자체가 서방의 숙살지기로서 부정한 것을 태우고 쓸모없는 것을 처분하는 게 원래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의심하고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본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길성인 금성이나 목성이 안타레스하고 만나는 경우는 여러분 목성 금성 같은 길성은 원래 타인을 믿고 신뢰하는 게 기본 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타레스 성향하고는 완전 상반됩니다. 정반대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자, 안타레스는 의심하는 게 본업인데 겉으로는 금성하고 만나니까 주변 사람들을 믿는 것처럼 믿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하고 역할이 달라. 모순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되겠어요. 흉내나 체면치레 같은 것도 한두 번이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이제 정직한 사람도 아니고 진실한 사람도 아니라는 그런 악평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성의 타임로드인 경우는. 그래서 이런 안팎의 모순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되게 본인이 이래저래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고 사람도 만나고 뭐 얼버무리고 그래야 되지만 이 구조적인 어떤 모순 자체를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이날 그 fight lie,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선의의 거짓말하고 되게 불편한 직설 사이에 엄청 고민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되게 걱정해서 해준 말인데 그 상대방한테는 너무 불쾌하게 들려가지고 지인이나 친구들 사이에 등을 돌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입을 닫기에는 너무나 시급한 상황. 보통 이런 패턴이거든요. 자, 어쨌든 다른 세계도 그렇지만 안타레스, 롤스타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에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둘째, 셋째, 네 번째 주 요거 촬영해서 들려주는 이 시점은 아직 첫 번째 주가 지나가지 않은 시점인데요. 아직까지는 조용하죠. 네, 지켜보세요. 그리고 너무 쫄지 마세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0년 12월 셋째 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